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을 밑돌면서 3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 한파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내년 경제 성장률이 3.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부터 군사 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 통행을 엄격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은 내일 아침 8시 10분까지 시험장에 입시를 마쳐야 합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취업자 수 증가폭이 10만 명을 밑돌면서 3년 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장윤미 기자입니다. 고용 쇼크가 더욱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 9만 7천 명 증가하는 데 그치며 8개월 연속 정부 목표치인 20만 명에 못 미쳤습니다. 취업자 증가가 10만 명에도 못 미친 건 지난 2005년 2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취업자는 2,384만 7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9만 7천 명 증가하였습니다. 산업별로 보면 내수 부진 탓에 제조업 취업자가 6만 3천 명 줄었고 도소매, 음식, 숙박업 취업자는 5만 2천 명 감소했습니다. 주택시장 한파로 건설업 취업자 역시 3만 7천 명이나 줄었습니다. 일자리 찾기를 아예 포기한 구직 단념자도 지난 5월 이후 가장 높은 12만 4천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실물위기로 번지면서 이 같은 고용 한파는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CBS 뉴스 장윤미입니다.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 성장률이 3.3%에 머물고 실업률은 3.6%로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내년 경제 전망을 통해서 최근 경기 둔화 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내년 경제 성장률이 상반기엔 2%대, 하반기에는 4% 중반을 기록하면서 연간 3.3%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KDI는 올해 경제 성장률도 당초 5%로 전망했다 4.8%로 낮춘 뒤 이번에는 4.2%로 재조정했습니다. 이 같은 경기 둔화로 구조조정이 늘고 신규 채용이 줄면서 고용 상황도 악화될 전망이지만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로 실업률은 3.6% 안팎으로 확대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북한이 다음 달 1일부터 군사 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 통행을 엄격히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임미한 기자입니다. 북한이 다음 달 1일부터 군사 분계선을 통한 모든 육로 통행을 엄격히 제한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오늘 남북 장성급 회담 단장 명의의 전화 통지문을 통해서 이같이 밝히고 군대의 실질적인 중대 조치가 단행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특히 6.15와 14선언에 대한 남측의 입장과 태도를 최종적으로 확인했다면서 현재의 남북관계가 전면 차단이라는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일단 시기를 정해놓고 제한 방침을 밝힘에 따라서 통행이 당장 전면 차단되기보다는 우리 정부의 대응을 지켜보며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북한이 지난달 군사실무회담 이후 잇따라 개성공단 폐쇄 가능성을 언급하고 오늘 통행 제한 조치를 통보하면서 개성공단 내 긴장감과 불안감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조치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부는 실제로 이런 조치들을 실행한다면 그동안 쌓아온 남북관계 개선 노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히고 북한이 남북 당국 간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또 기존의 모든 남북 간 합의 정신을 존중하며 특히 북측이 중시하는 6.15와 14선언의 이행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임미연입니다.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예비 소집에서 수험생들은 긴장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밤은 푹 자는 게 좋겠습니다. 조기호 기자입니다. 그래서 약도 받으시면 괜찮으세요? 수험표를 받아든 수험생들은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는 듯 수험표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올해 처음 보는 수능이라 약간 긴장은 되지만 준비한 만큼 성적을 받을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나름 공부를 많이 했다고 생각했는데
충분한지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무튼 뭐 하는 데까지 해봐야죠. 부모님 앞에 만족스러운 성적표를 내밀 수 있다는 생각은 상상만 해도 기분 좋은 일입니다. 1년 동안 모자라지만 뒷바라지 해주시느라 많이 감사했고요. 꼭 내일 수능 잘 봐서 성적표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2009학년도 대입 수능을 하루 앞두고 수험생을 위한 예비 소집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수험생들은 수험표에 기재된 응시 영역과 선택 과목이 응시 원서의 내용과 같은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수험생들은 시험장과 시험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하고 만약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응시 원서에 붙인 사진과 같은 사진을 갖고 내일 아침 8시 전까지 시험장의 관리본부에서 재발급받으면 됩니다. 수험생들은 내일 시험을 위한 컨디션 조절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1교시 언어 영역이 중요합니다. 1교시 언어 영역을 어떻게 보느냐가 그 다음 시간까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1교시 언어 영역 시간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라고, 또 언어 영역 보고 나서 절대로 정답 맞추고 이렇게 들떠서 이렇게 보내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내일 오전 8시 10분까지 고사장 입시를 완료해야 하고 휴대전화나 mp3 등은 갖고 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CBS 뉴스 조교입니다. 한미 FTA 재협상 논란과 관련해서 외교부는 실물 경제를 우려하는 상황에서 한미 FTA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재협상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습니다. 안호영 외교부 통상교섭 조정관은 정례 브리핑에서 한미 FTA는 양국의 이익을 균형 있게 반영하고 있고 우리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된다며 국회가 가능하면 속히 비준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자의 보호무역주의 성향과 관련해서 거론되는 인물 가운데 보호무역주의자라 분류되는 인사는 없는 것 같다면서 오바마 행정부도 급격한 통상정책을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측과 접촉을 했다는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국회 강만수 헌재접촉 진상조사회에 출석해서 적절하지 못한 단어를 사용해 헌재에 대해 많은 걱정을 끼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그러나 헌재와 접촉했다고 말한 것은 재정부 세제실장 등 실무자가 헌재를 방문해서 연구관을 면담하고 종부세 위헌 의견의 제출 배경을 설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독일의 작은 마을 힌멜포르트에는 이 산타클로스에게 편지를 배달해주는 산타 우체국이 있습니다. 이곳엔 전 세계 아이들이 산타에게 보내는 편지가 도착하게 되는데요. 우체국의 직원들이 산타가 돼서 이 각국의 언어로 일일이 답장해주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세계 각국 아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줄 수 있어 항상 뿌듯함을 느낀다고 하는데요. 독일의 산타 우체국으로 한번 가봅니다. 독일의 작은 마을 힌멜포르트, 산타 우체국이 크리스마스를 6주 앞두고 문을 열었습니다. 작년 한 해에만 95개 나라 아이들로부터 무려 28만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우체국은 아이들의 편지로 가득 찼는데요. 아이들의 소원이 담긴 2,140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산타 우체국은 지난 1984년 한 우체국 직원이 산타에게 보내는 편지를 보고 아이를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직접 답장을 해주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영국의 초호화 여객선 엘리자베스 2호가 영국 남부에 위치한 한 항만을 출발해 마지막 항해에 나섰습니다. 여객선의 마지막 항해를 기념하기 위해서 하늘에는 불꽃이 터지기 시작했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출항을 지켜봅니다. 1967년부터 전 세계를 25차례나 일주하고 대서양을 500번 이상 횡단한 엘리자베스 2호. 이날 밤 출항한 여객선은 두바이에 도착한 후 내년부터는 두바이만에서 고급 호텔로 개조돼 다시 문을 열게 됩니다. 멕시코 북부 시날로아주에는 농장 인부 27명이 무장괴한들에게 납치됐습니다. 시날로아주 검찰청장은 무장괴한들이 야채 농장에서 자고 있던 인부들을 강제로 끌고 갔다고 전했습니다. 피랍된 인부들은 16세에서 61세로 하루에 10달러
경찰은 납치된 인부를 찾기 위해서 수색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까지 납치 동기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연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경상남북도 동해안 지방은 오전 한때 구름이 많겠습니다. 내륙 지방에선 아침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19도로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 11.5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